서울 전역을 토호제라고 하는 걸 묶었죠. 근데 이제 틈새가 있다. 빌라는 토호제에 해당을 하지 않으니까 최상급지에 있는 정비사업 구역 같은 경우에는 수요층이 더 많이 들어와서 시세가 좀 더 상승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빌라 같은 경우에는 갭 투자가 지금도 가능하거든요. 안녕하세요, 닥터 부자아빠입니다. 제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신 구독자분의 사연을 들고 왔습니다. 오늘도 이제 사연의 내용을 잘 살펴보고요, 부동산 고민 상담을 같이 해결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이분이 올려주신 제목은 고덕 실거주 대 여의도를 진입하겠다, 미래가치 높은 지역을 추가로 추천 부탁드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달아주셨고요. 제 네이버 카페에 가보시면 이제 원문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작성한 시점이 10월 8일 날 작성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현재 시점이 10월 15일 이후에요. 근데 10월 15일 날 대책이 하나 나왔죠. 그 대책을 모르고 이제 사연을 적으신 것 같아서 그 대책을 포함해서 고려해가지고 의견을 드리는 게 현실적이겠죠. 그렇게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의 내용을 좀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으로 현재 자녀는 없으며 남편 직장은 평촌에 있고 직장 지역은 좀 유동적이다 라고 하셨고요. 저는 휴직 중에 있습니다. 부부 합산 연봉은 약 2억 8천입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굉장히 이제 고액 연봉자 맞벌이 부부이시고요. 자산이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21년도 9월에 검단에 있는 34평 아파트를 청약에 당첨이 됐고 현재 실거주 중에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24년도 6월에 전세를 끼고 갭 투자로 고덕에 있는 그라시움을 24평 사셨어요. 크게 이게 자산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만약에 매도를 했을 때, 그리고 본인이 일부 대출을 썼을 때 한 20억 정도의 예산으로 어디를 가는 게 좋을지에 대한 질문을 여기에 크게 두 가지 틀에서 이렇게 하셨거든요. 뒤에 좀 구체적으로 칠판에 하나하나 좀 적어보면서 가장 중요한 대책인 10월 15일 규제 대책을 고려해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상황을 조금 적어볼게요. 40대 중반 맞벌이시고요. 연소득은 한 2.8억 정도, 자녀는 이제 없습니다. 별도 이제 저축액을 적어주진 않으셨는데 부채가 이제 거의 없다 보니까 저축액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자산을 말씀을 하셨는데 검단에 아파트가 하나가 있고 지금 실거주 중인데 21년도 이제 6월에 취득을 하신 거고, 고덕 같은 경우에는 24년도 6월에 갭 투자로 취득을 하신 거고요. 만약에 두 개를 이제 처분했을 때 순자산은 한 16억 정도 있고 대출을 쓰신다라고 했는데 약간 신용대출 같거든요. 한 4억 정도도 쓸 수 있대요. 이렇게 쓰면은 20억 정도 예산으로 어느 지역을 갈까 에 대한 질문을 하신 거고, 목표도 말씀을 하셨는데 목표 기간이 조금 길어 보이긴 하거든요. 목표가 15년 후, 지금 이제 40대 중반이니까 이제 거의 한 은퇴 시점 한 60대 정도를 타겟팅을 하신 것 같고요. 그 시점에 70억 정도의 자산을 이제 불리고 싶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질문을 하신 건데 고민인 게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게 첫 번째 고민이 뭐냐면 지금 이제 검단 갖고 있고 실거주 중인데 검단을 매도하고 지금 고덕이라고 하는 갭 투자 해놓은 데를 세입자 를 이제 내년 정도 이제 내보내고요. 고덕 그라시움을 실거주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매도를 하고 뭐 실거주하는 것까지는 뭐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이제 목표로 하는 자산 형성과는 사실 조금 거리가 멀어 보이긴 하죠. 고덕 그라시움을 이제 들어가려고 하시는 이유는 9호선 연장 호재에 따라서 시세 상승 기대 후 이제 매도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틀린 건 아닌데 사실은 시세가 많이 올라가는 지역은 교통의 호재가 없는 지역이 더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 교통의 호재가 없는 지역이란 얘기는 최상급지를 의미하는 거고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는데, 일단 답변을 드리기 전에 이제 두 번째 질문까지 좀 적어볼게요. 두 번째 질문은 검단을 매도하고 추가적으로 고덕까지 매도를 해서 여의도 시범이나 또는 잠실에 이제 아파트를 가겠다, 이거 영끌 매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10월 15일 대책 이전에 쓰신 글이라서 지금 대출 규제 적용 전에 고려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고려해서 좀 의견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 여기에 대한 저의 답변은 뭐냐면, 일단 1번하고 2번 중에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자산을 근접하거나 혹은 좀 더 빠르게 더 많은 자산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1번보다는 2번의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는 사실은 너무 당연한 거고요. 2번을 선택하는 게 맞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10월 15일 날 대책이라고 이제 발표가 됐는데 이제 규제로 보여지고요. 완연한 규제고, 우리가 만약에 25억 이상이 되는 주택을 샀을 때는 대출이 한 2억 정도
정도밖에 안 나오고요. 25억을 안 하면은 뭐 한 4억까지는 나올 수가 있는데 뭐 2억에서 한 4억 정도 쓰는 거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 자체가 22억에서 최대한 24억이라고 보면, 질문하셨던 거는 뭐 여의도 시범하고 잠실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잠실은 뭐 24평을 잘하면 갈 수도 있겠으나 사실 잠실보다는 여의도를 가는 게 맞고, 근데 여의도 시범은 금액이 25억이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대출 한도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고, 만약에 여의도를 간다라고 하면은 여의도 진주는 제가 봤을 땐 가능해 보인다. 사업의 속도가 이제 그렇게 빠르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제 상업 지역이고 투자성이 매우 우수하기 때문에 해당 지역을 거주하고 투자로 보시기에는 가장 좀 적절해 보이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이제 검단도 팔아야 되고, 고덕도 지금 보면은 2년이 안 됐잖아요. 26년도 6월 이후에나 이제 매도를 할 수 있을 텐데, 그 기간 안에 이제 진주가 가만히 있을 것 같지는 않아서 사실 좀 쉬워 보이진 않는 선택지이긴 하지만은,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갈 수 있는 최선의 선택지를 의견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여의도 진주 정도를 보시는 게 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바로 직전 영상에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린 게 있거든요. 직전 영상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서울 전역을 토호제라고 하는 걸 묶었죠. 서울 25개 자치구를 다 묶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틈새가 있다, 어떤 지역을 가는 게 좋겠다라고 제가 의견을 드린 게 뭐냐면, 빌라는 서민주택이라서 여긴 토호주를 묶지 못했고, 빌라는 토호제에 해당을 하지 않으니까 이런 빌라 중에서 최상급지에 있는 정비사업구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수요층이 더 많이 들어와서 시세가 좀 더 상승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뭐 아파트는 갭 투자가 안 되니까. 근데 빌라 같은 경우에는 갭 투자가 지금도 가능하거든요. 토호제가 아니니까. 이런 지역들을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이제 목표가 이제 70억이라고 하는 자산에 맞춰가지고 제가 좀 지역을 추천을 드리면, 이런 지역들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이제 아파트가 아니라 이제 정비사업구역 빌라를 얘기하는 건데요. 잘하면 이런 구역도 우리는 갈 수 있거든요. 한남 뉴타운인데, 한남 뉴타운이 구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역이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이렇게 있는데, 지금 2구역하고 3구역은 관리 처분이 떨어져서 못 사고 남는 데는 1, 4, 5가 남아있긴 하죠. 물론 이제 관리 처분이 떨어져도 내가 많은 금액을 지불하면 살 수도 있겠지만, 그런 조건에 해당하는 거를 사실 우리 자본 하에서는 살 수 있는 물건은 없어 보이거든요. 남는 거는 1, 4, 5인데, 1번 같은 경우에는 신속통합기획이고 여기도 이제 토호제가 좀 걸려 있어서, 그리고 기간적으로 좀 많이 좀 오래 걸리고요. 근데 4구역, 5구역 같은 경우에는 일부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토호제가 아니고 갭 투자가 가능하고요. 사업 기간도 보면은 여기가 이제 시공사가 선정이 됐잖아요. 시공사가 선정이 돼서 사업 기간을 보면은 입주까지 한 7, 8년 정도 이제 남았다라고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해당 지역의 이제 프리미엄을 보면 한 20억 내외 정도 하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주택이나 빌라를 가기에는 자본이 부족한데, 이 무허가 물건의 지분을 사게 되면 피가 20억 내외니까 무허가 물건의 매매가는 19억에서 한 21억 정도 내외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검단하고 고덕을 팔게 됐을 때, 그리고 개인적인 대출을 받았을 때 20억의 자본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영끌까지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한남 뉴타운에 35평 입주권을 받을 수도 있는 무허가 물건은 이제 취득이 가능한 거죠. 해당 지역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목표의 금액과 현재 딱 맞아 떨어져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한남 뉴타운 4구역, 5구역은 완전히 이제 한강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만약에 매수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현재 가치는 평당가가 한 2억 정도 이상으로 보여지고요. 시공사가 지금 선정이 됐으니까 7년에서 8년 후에 입주잖아요. 7, 8년 후면은 최소 평당가는 이제 3억이 넘어가게 되죠. 평당가가 2억이란 얘기는 35평 기준으로 이제 70억이 넘어간다는 얘기고, 이게 7, 8년 뒤에는 100억도 넘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무허가 물건이니까 사실은 가치 자체가 없죠. 간평을 했을 때 이제 가치 금액 자체는 거의 없을 텐데, 피를 거의 20억 주고 사는 거니까 조합원 분양가가 한 20억 정도 내외로 추정이 되니까, 우리는 해당 지역의 35평을 한 40억 정도에 사게 되는 건데, 40억의 비용을 지불을 하더라도 현재 가치가 70억이니까 30억의 시세 차익이 있고, 7, 8년 뒤에는 이제 100억이 넘어간다라고 좀 시장을 좀 평가해 볼 수 있는데, 그러면 더 많은 시세 차익이 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목표가 지금 15년 뒤에 70억 자산이라고 하셨는데, 이 기간은 사실은 더 많이 앞당길 수도 있겠죠. 지금 취득을 한다라고 하면 70억이 지금 시점에 되는 거고, 7, 8년 뒤에는 이제 100억이 넘어갈 수도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이제 단순하게 아파트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장 자체는 빌라, 정비사업, 그 토호제에 해당하지 않는 최상급지의 빌라들을
같이 포함해서 이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빌라에 대한 정보나 그런 지식이 많이 부족하다,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질문하신 안 중에서는 여의도 진주 일대 아파트를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최선의 선택일 것 같습니다.